안녕하세요. 용의자와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죠.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BGF 리테일, 두 번째 용의자 KG 이니시스, 세 번째 솔브레인입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 가운데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BGF 리테일,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담배 판매량이 회복됐다.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패턴 변화의 수혜.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셨던 분들께서 거의 뭐 한 90% 이상 다시 피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뭐 통계로는 뭐 잡히지는 않지만 제 네. 주변에는 그렇고요. 또 뭐 편의점주가 뭐 일본의 시장 변화를 봤을 때 네. 뭐 앞으로도 우리도 편의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은 계속해 왔어요. 네. 네. 주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은 생활 속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1인 가구 중에 하나로 좀 속하는, 혼자 사는, 오피스텔 혼자 사는데 진짜 그 집 앞에 CU가 벌써 2개나 들어섰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편의점을 잘 안 갔었는데 실제로 주위에 슈퍼마켓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진짜 조성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BGF 리테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앞으로도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증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증거인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담배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통계로 지금 그렇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담배 판매량이 YOY로 1월 달에 40%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는 마이너스 26.4%로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3월 달에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치를 따르면 19.5%까지 YOY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담배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 중에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담배 쪽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차지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1분기 실적과 앞으로 이제 담배 판매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2분기 실적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점포수 확대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 측면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점포수 추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 CU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표를 하나 좀 살펴보면 편의점 그 점포 수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 말 기준으로 편의점 점포 수 같은 경우는 8,400개 정도 예상이 좀 말 기준으로 예상치가 이제 8,400개 정도로 형성이 됐고, 2015년까지 한 600개 정도 추가적인 정증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4분기로 가보면 대략 8,900개에서 한 9,000개까지 지금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부담인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지금 2015년 PER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배 중반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 글로벌하게 보면 피해 업체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25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편의점이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20배 이상 받기에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워낙 좋으나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은 유효하나 지금 당장 따라 붙는 것에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군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주변에 또 이 주식시장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담배들을 많이 피세요. 주변에 어떠세요? 금연 선언하셨다가 다시 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금연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참는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여놓으신 분들은 뭐 많이 다시 피시는 것 같아요.
이 용의자가 말하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용의자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단서를 잡아보죠. 예, 우선은 뭐 일전에 저희들 기억하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 주가의 상승폭이. 그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이 핵심 플랫폼으로 잘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네 마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불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없어졌고요. 그 자리를 다시 24시간 하는 편의점 쪽이 좀 많이 그 치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길거리를 가다가 보더라도 슈퍼마켓 찾기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렵고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편의점 쪽의 위상이 좀 많이 부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그 고유 브랜드인 뭐 그 도시락이나 이런 것도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로 편의점 산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이 동사 BJF 리테일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그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점포의 효율성을 좀 많이 개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 CU죠. 그 BJF 리테일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예전 패밀리마트였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쪽 GS25하고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난립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유동인구도 얼마 없고 장사도 얼마 안 되는 곳에 편의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편의점 수익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됐던 게 뭐 사회적으로 보면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도 지급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편의점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런 수익이 안 좋은 곳에 편의점을 좀 많이 폐쇄했습니다. 제가 부천 쪽에 살고 있는데 뭐 저희 집 앞에 있었던 편의점이 3개가 있었는데 3곳 중에 2곳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단은 지금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점포만 남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 좀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점포 수가 한 500개 이상 올해 순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이 또 됐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동사의 그 성장 모멘텀이나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방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 그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마켓이라고 할 정도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고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뭐 내수 쪽으로 해서 뭐 충분히 그 상승폭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원 운용력은 아까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아 주셨는데 네. 위험인가요? 석방인가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석방으로 원래 의견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 장중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세게 달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갑자기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좀 했기 때문에 위험 종목으로 우선 좀 나눠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스토리는 굉장히 좀 좋고 시장에 관심을 좀 앞으로도 계속 가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만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 의견이신가요? 네, 위험입니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점 CU, BJF 리테일의 판매 채널인데요. 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유통 채널 가운데 성장하는 채널로서 편의점과 면세점 이 두 가지 채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BJF 리테일이 지난해 상장했을 당시에도 1인 가구 증가의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주가가 체감할 만큼 많이 올라갔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많이 올랐네요. 지난해 저점 5만 원에서 현재 주가 11만 원 선까지 2배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월봉상으로 또 이달 들어서 20%의 수익률, 또 긴 양봉을 만들어주는 인상적인 흐름인데요. BJF 리테일 한 분은 추가적으로 이 점포의 효율성이나 플랫폼 위상의 부상 이런 것들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또 한 분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매수 시점 저울하면서 살펴보자라는 시각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있기 때문에요. 위험으로 분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석방 의견 두 분 제시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와의 합병 기대감, 구조적 성장 기대.
모바일 결제 쪽이 그래도 핀테크가 조금 주춤한데 모바일 결제는 그래도 좀 살아있죠. 네. 흐름이요. 네. 네. 실질적으로 뭐 KG 이니시스와 이제 KG 모빌리언스를 좀 나눠서 보면 KG 이니시스는 이제 PG 사업, 그러니까 온라인 PG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모바일 쪽도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KG 모빌리언스를 보셔야 되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KG 모빌리언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의 대부분 본업은 이제 온라인 쇼핑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PG 사업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이제 첫 번째 증거는 합병입니다.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병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슬림화하고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은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는 KG 모빌리언스와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이제 48.6%인데 합병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시너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부 자체가 이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쪽에 이제 특화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합병하면 분명히 시너지가 발생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회 공시로 오늘 6시까지 지금 조회 공시 답변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동종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테이블을 좀 가지고 왔는데 표를 좀 보시면 피어 그룹의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이제 LG U+와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U+는 이제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제외해보면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33배, 그리고 KG 모빌리언스가 한 14.9배 정도 PER을 받고 있고, 글로벌하게 봐도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베이 이런 업체들이 다 20배 초반권역 혹은 이제 중반권역에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회사가 굉장히 좀 성장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23.3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도로는 모빌리언스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다르게 또 평가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합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조회 공시 오늘 저녁 6시 확인해보고 네.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위험 의견 주셨고요. 이경민 PB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해서 국내 1위 PG 업체고요. 일단은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합병 관련돼서 검토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지금 공시가 막 나왔고요. 해당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는 조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오직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연평균으로 한 21%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에 있어 사업성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그렇게 사업적으로 많이 커지거나 아니면 좋아질 만한 그런 사업 부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판단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편리성이나 아니면 보안성이 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나우나 아니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많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오는 그쪽 K페이 쪽은 보안성을 타사 대비해서 특별하게 더 좀 보완을 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나라고 판단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선점한다라고 하면 동사의 주가 상승폭은 훨씬 더 클 수 있겠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방 의견이신가요? 예, 석방 의견입니다. 네, KG 이니시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주가는 1월 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횡보하는 수준인데요. 약간 박스권을 낮추면서 지금 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횡보하는 만큼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 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KG 모빌리언스와의 합병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라는 공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아직 또 합병이 되지 않았다면 김경원 운용력의 관점에서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일 만한 요인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경민 PB는 K페이의 차별성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KG 이니시스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네, 세 번째 용의자 솔브레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할 것이다. 목표 주가 상향되고 있다. 이제 1분기 실적을 봐야 될 때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포트를 재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솔브레인, 뭐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단서들 알아보죠. 네, 이 솔브레인이 참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반도체는 굉장히 좀 호황입니다. 이 소재를 좀 납품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는 이제 10가객과 슬러리 이 소재를 좀 납품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TG라고 해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유리를 깎는 싱글라스를 사업부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디스플레이 사업이 없다면 굉장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소재가 지금 거의 호황입니다. 호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특수가스나 이제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인 이제 반도체 소재 사이클이 이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인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입니다. 제가 이 업체의 평균적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퍼 저점과 퍼 고점의 라인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표를 좀 보시면 이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예전부터 받아왔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PR 기준으로 하이치가, 그러니까 PR의 밴드 상단이죠. 상단이 에버리지로 보면 15.8 정도 됩니다. 15.8 정도 되고, 저가로는 한 8배 정도. 그러면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정도까지 좀 나왔던 경험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배 수준 아래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재 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만 아니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가 호황인 그 부분과 이제 디스플레이가 약간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석방을 충분히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단서 진실일까요? 네, 충분히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우선은 총 연간으로 보면 올해도 한 20%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400억대 나왔는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700억대입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사이즈의 이제 성장이 나오는데, 여기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또 본다면 1분기도 지금 1분기를 지나서 이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또 성수기로 지금 진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측면을 감안한다면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윤 PB님 수사 진행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호조에 따라서 실적 회복 기대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어닝 시즌인데 뭐 지금 보면 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나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뭐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뭐 TG 쪽 아까 말씀드린 그 싱글라스 쪽도 갤럭시 6가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그쪽 관련돼서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동사에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고, 저도 판단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폭은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석방 의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솔브레인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 흐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솔브레인도 보셨지만 횡보하고 상승하고 다시 횡보하고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들. 이 솔브레인도 거기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 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 업황도 좋고 추가적으로 이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PER 10배 아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솔브레인 두 분 모두 석방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BGF 리테일과 KG에니시스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솔브레인이 석방됐습니다. 김경원 운용력이 솔브레인을 석방해 주셨죠? 네네.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브레인은 오늘 한 4.4%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업사이드 충분히 좀 더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를 낮춰서 45,000원의 매수 관점과 이제 목표 주가는 5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2,500원으로 좀 넣어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적 평균 밸류에이션 지금 하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오늘 모든 용의자를 다 석방시켜 주셨어요. 예. 네, 전략을 주신다면요? 예, 우선 솔브레인이 뭐 가장 조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는 4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이 가격까지 올지 안 올지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현재가부터 투자하시려고 했던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44,000원 수준까지는 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투자하셔서 기간별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정도, 손절가는 4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용의자가 나왔습니다. 솔브레인 석방됐는데요. 이후 흐름 지켜보시죠. 내일 이 시간 다시 다른 용의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